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당장 건축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중소식품업체들을 위해서 너무 깊지 않게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공장 해썹 시송사 지침서를 쓴 전용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변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책을 이렇게 강의하려고 했고 저 역시도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기까지는 제 나름대로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메일과 쪽지로만 이렇게 소통했던 독자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기도 하지만 좀 떨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책 내용으로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꾸준히 올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책을 읽으셨던 분들께서는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주시고 아직 이 책을 읽지 못한 분들은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제가 만났던 약 2,000여 개의 식품업체와 그리고 300개가 조금 안 되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식품공장, 건축시설공사, PM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틈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모아놨던 내용으로 엮은 책입니다. PM이란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PM이 하는 일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축주가 처음에 이제 건축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 마지막 준공할 때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서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단계를 컨트롤하는 일을 말합니다. 처음에 제가 책을 써야겠다고 맘먹게 된 동기는 햇석공장 건축공사를 준비하는 식품업체 사장님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을 통역사라고 제가 그런 말로 잘 표현을 하는데요. 식품업체 건축주는 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러시죠.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시공사와 어떤 공사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건축주에게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반대로 시공사나 설계사무소에게는 건축주가 뭘 원하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를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공사가 이렇게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지 않도록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자문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축주와 설계사 그리고 시공사가 서로의 일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생리를 이해 못해서 생기는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서 제가 이제 통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건축 설계사분들과 시공업체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됐었습니다. 책이 나와서 당연히 사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당장 건축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중소식품업체들을 위해서 너무 깊지 않게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맞춰 쓰다 보니 쓸수록 욕심도 났고 그리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저도 해야 됐었고 그렇게 쓰다 지우다를 여러 번 했더니 어느새 한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먼저 제 지식의 짧음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또 사업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기도 해서 오래 걸리게 됐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가끔 전문서적 같지 않은 전문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칭찬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모두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기획 단계입니다. 부재로 어떤 공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조직과 분석이라는 그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그 조직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했습니다. 또 건축공사를 위해서 조직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중소식품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공장을 지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식품공장 건축을 준비할 때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는 생각부터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식품 전문가가 왜 건축 전문 분야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평생에 한두 번 지어볼까 말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더 잘 짓고 싶은 마음 또한 이해 못하는 바는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어떤 공장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강의에서도 더 깊게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부분을 통해서 우리 회사와 상대를 한번 알아보는 방법을 기술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내부 핵심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겸손을 넘어 다소 좀 박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요. 우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회사도 칭찬받을 부분이 의외로 많음을 알게 될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적극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영향을 또 외부에서만 자꾸만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봤습니다. 또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경쟁자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거론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내고 세운 목표와 전략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한 5년 동안의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왜 공장을 지어야 하고 어떤 공장을 지어야 되는지가 더 이렇게 좀 더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예산 수립과 공장 부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식품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행정과 법규 관련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또 2장에서는 해썹 인증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6장은 제가 항상 강연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중소식품업체들이 가장 약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생산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어 효율적인 생산 라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데, 대부분 생산업체가 만들어주는 라인이 정말 우리한테 무조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가 제안을 해주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선 이 생산 분석 단계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업체에게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서는 생산 설비를 고르는 방법과 그리고 사장님들이 의외로 무서워하고 잘 모르는 전기 판넬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요즘 식품공장 화재 사고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대다수의 사고가 전기 화재로 인한 부분들이 많아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가볍게 기술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파트인 설계 파트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설계사 업무를 이해를 해야 내가 그리고자 하는 공장을 잘 표현하고 그래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설계는 우리 옛날에 안견의 목류 도온도처럼 꿈속에서 본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 이 파트에서는 햇석 공장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큰 파트는 공사 실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그 책 홍보 영상 유튜브에서도 몇 번이나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공부할수록 돈을 아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이 파트를 공부를 잘 해놓으면 분명 한글과 숫자들로 되어 있는데도 도대체 암호같이 보이지 그 암호로만 보였던 공사 견적서가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 파트는 해썹 선행 요건에 대해 공부하면서 시공사를 할 때 법이 요구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 장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책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을 뭐 일주일마다 아니면 늦어도 10일 안에는 하나씩 이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본격적으로 1강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